비디오에서는 그 기본적인 배경이 아이디어와 그걸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의 모티베이션 한번 보시면은 신박하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회귀 문제, 연속형 Y를 예측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하나의 학습기가 아니고 훈련 세트에서 학습기 두 개를 이렇게 피팅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 데이터셋이 x, i, y, i 이렇게 있는데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훈련 이게 뭐 얘네가 무슨 내재적으로는 y가 뭐 f, x 더하기 엡실론 뭐 이런 모델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기 f hat 1x를 얻었고 학습기 f hat 첨자가 밑에 있군요. f hat 1x, f hat 2x 이렇게 얻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인풋 잠깐만 여기 아래 첨자가 여기랑 좀 혼동되게 쓰이네. 여러분 네, 그냥 여기 있는 거 말고요. 그냥 새로운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다고 여기 가정을 해요. 여러분 그냥 여기 x 제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 이렇게 제로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만약에 혼동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해서 여기 훈련 세트에 없는 input xi를 인입을 해가지고, 자, 예측값을 학습기가 두 개니까 두 개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y hat i, 1은 f1 hat xi 쓰고 y hat i, 2를 f hat x2 xi라고 칩시다. 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두 학습기는 편향되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잔차를 계산했을 때 그 잔차의 기대값이 0이라는 거죠. 이 말이 좀 인지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x가 넌 랜덤이고 y가 엡실론은 랜덤이 있는 거라서 y가 랜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expectation of y hat i, 1이 자, expectation f1 hat 자, xi일 텐데요. 자, 편향이 없다는 거는 얘랑 지금 이렇게 y 이렇게 아까 저기 써 있는 게 요 expect 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을 만족되게 하려면은 지금까지 수업에서 했던 건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assume 이 f1 hat xi는 그냥 자, 그때의 진짜 값 뭡니까? fxi죠. 자, 이거 가정합시다. 이거 가정.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편향되지 않았다 가정이라는 게 이 뜻입니다. 학습기가 편향되지 않았다 가정한다는 거는 이 예측값의 요 expectation이 이 true generative 모델의 true function value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 요걸 이게 어떻게 나오니까 자, 좌측계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yi 빼기 yi i, 1 이게 뭡니까? 이 fxi 더하기 엡실론 요게 fx 여기 y죠? 마이너스 f hat xi, 1. 자, 그러면은 여기 보통 이 모델 할 때 이렇게 엡실론 뭐 이렇게 가정하죠? 제로민 가정하죠?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자, 엡실론 민 제로고 f 햇의 민이 f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가정이 수식으로 나타나는 거 이겁니다. 자, 여러분 편향 정의 기억하시죠?
추정량의 평균 빼기 실제 모수, 이게 지금 빵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편향되지 않은 두 학습기를 가정을 하고 F2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습기를 두 개를 얻은 상황이니까, 자, 지금 논지 메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인으로 돌아갔어요. 자, 편향되지 않은 학습기 두 개가 있을 때 걔네의 평균을 세 예측값으로 고려한다면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회귀 문제에서 성능 중요한 거. 자, 성능은 보통 MSE로 잰다. MSE로 재죠. 그럼 MSE는 바이어스 더하기 베리언스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로 나눠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편향은 사실 두 학습기가 편향되지 않았다면 둘을 더 이렇게 새로 더해서 만든 더해서 만든 학습기의 편향도 여전히 제로입니다. 왜죠? 자, 실제값 빼기 예측값 하면은 여기는 두 개 평균이니까 그냥 그 잔차 두 개 평균이라서 똑같이 제로가 됩니다. 자, 높아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새로운 학습계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f hat 앵생부리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만들어요? f hat 1 더하기 f2 hat 나누기 2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학습기를 평균이 낸다면 편향에서는 변하는 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사실 지금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편향되지 않은 학습기를 가정을 한 건데, 만일 두 학습기의 편향값이 뭐 동일하다고 쳐요. 누로 동일하다고 쳐. 그러면은 두 개를 평균한 학습기의 편향값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편향이 여기 이 잔차의 평균으로 이렇게 잔차의 기대값으로 나타나겠죠. 잔차 여기도 누가 되고 여기도 그 잔차 기대값이 누가 돼가지고 나누기 2 하면은 또 그 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쉽게 쓰기 위해서 편향이 제로라고 가정했지만, 사실 여기 논의의 궁극의 그 의도는 뭐냐면 여러 학습기를 평균 낸다고 해서 편향이 딱히 커지진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편향이 어떤 F1은 편향이 작아, 어떤 F2는 편향이 커. 그러면은 둘을 평균 내면은 F1이 갖고 있던 작은 편향이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커지겠죠. 그러면은 그 편향값이 이렇게 누1, 누2면은 두 학습기 평균의 편향은 누1 더하기 누2 나누기 2가 될 테니까, 누2가 만약에 크다면은 누2 쪽으로 그 편향값이 크게 될 겁니다. 자, 너무 자잘한 이야기한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편향에 대해서는 그냥 각각이 갖고 있는 편향의 평균으로 따라간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분산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두 학습기에 자, 여기 지금 yi 빼기 yi 바 하면은 이걸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둘 예측값 빼기, 그러니까 여기 둘 차이의 베리언스를 본다는 거는 2분의 i, 1, 2i2 얘네 베리언스를 보는 게 되는데, 자, 2가 밖으로 나가죠. 4분의 1.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 베리언스 2,i,1 베리언스 2, i,2 얘네가 모두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다면은,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각 학습기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자, 여기 다 이렇게 시그마 제곱 들어오면은 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그냥 시그마 제곱의 반 땡이 됩니다. 언제요? 여기 코베리언스 텀이 충분히 작아서 0만 될 수 있다면요. 꼭 0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 코베리언스 텀이 2분의 시그마 제곱 이하로 좀 작아지면은 이 분산은 좀 작아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코베리언스 텀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최대한 이 적당히 ei,1과 ei,2, 자, 여기 두 학습기 잔차를 최대한 좀 상관성이 적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냥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학습기를 조금 더 학습기들끼리 상관성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면은 이 개별 학습기의 분산보다는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막 아주 빡세게 수학적으로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좀 크게 아이디어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깅에서 하려는 거는 학습기를 여러 개 만들 건데, 여러 학습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상관성을, 학습기별로 상관성을 어떻게 찾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입니다. 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요 상관성에 적은 학습기를 만들기 위한 약간 트릭이 조금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트스트랩 기억하시나요? 자, 부트스트랩으로 우리가 관심 대상의 모수를 추론한다는 건 뭐였죠? 자,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렇게 D라고 있을 때, 물론 D라는 거는 어떤 뭐 G1, G2는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벡터를 대표해서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D에서 레코드를 복원 추출로 표집해서, 자, 이렇게 만든 게 부트스트랩, B번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이었죠.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새로운 데이터셋인 양 해가지고, 자, 똑같은 추정 알고리즘을, 자, 원래 세타 헷을 계산하는 로직이 있었는데 세타 헷을 계산하는 로직은 n개의 데이터셋을 필요로 해. 그래서 원래 주어진 데이터셋에 집어넣어가지고 추정을 하면은 원래 데이터셋 기반 추정량이 되는데, 이게 C1부터 Cn 자리에 원래 데이터셋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부트스트랩으로 복원 추출한 데이터를 쏙쏙쏙 집어넣어가지고, 자, 세타 스타 1, 세타 스타 b개의 그 부트스트랩 추정량을 얻어서 뭐 개 평균을 내던가 아니면 개 중앙값을 보던가 아니면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뭐 퀀타일을 얻던가, 이런 얘기들을 부트스트랩 추론 절차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단원 당시에서의 부트스트랩의 가장 큰 용도는 뭐였습니까? 그 우리가 분산을 해석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추정량의 분산을 뭐 이렇게 좀 컴퓨터를 라지 비번 써가지고 그 계산을 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연습 문제 풀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요 별 보통, 자, D 스타 1은 대충, 그러니까 D 스타 B는 대충 원래 데이터셋의 몇 퍼센트 맞습니까? 대충 1-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60 몇 퍼센트만 쓴다, 이런 거 연습 문제로 푸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은 전체 데이터셋을 다 쓰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씁니다. 그래서 전체를 안 쓰는, 일부분만 쓰는 데이터셋이 라지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D스타 1이랑 D스타 2는 좀 겹치지 않는 데이터가 있겠죠. 자, 겹치지 않는 데이터들이 좀 있으니까 D스타 1으로 배운 거랑 D스타 2로 배운 거는 조금 얘네들은 좀 여기서 뭔가 F 헷 스타 1 뭔가 똑같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F 헷 스타 2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다면은 얘네들은 조금 상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었던 상관성이 적은 여러 학습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상관성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 학습기들을 각각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서 한번 훈련을 시켜보면 어떨까? 자, 여기까지가 이 배깅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깅 학습기를 설명할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자, 배깅이 왜 배깅이냐면요. 자, 에그리게이션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부트스트랩 에그리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배깅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개 학습기들을 배깅 기반으로 앙상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깅 학습기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여기서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죠. 일단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추정하고 싶은 함수를 fx라고 합시다. 뭐 fx는 뭐 expectation y 기분 x는 스몰 x 뭐 이럴 수 있겠죠. 이게 뭐 보통 회귀 문제라면 회귀 문제고 조건부 기대값을 추정하고 싶은 경우엔 이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추정하고 싶다고 아이디어를 픽스합시다. 훈련 세트를 대상으로 라지 빅의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자, 훈련 세트 대상으로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레코드 척척척척척 있어가지고 여기서 복원 추출해가지고 자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디스타 1, 디스타 2, 다 이렇게 디스타 p 이렇게 복원 추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복원 추출했는 그다음에 레코드 수가 부트스트랩이면 레코드 수가 아니면 n이면 여기서도 똑같이 레코드 수 n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각자 학습 요거를 훈련 데이터셋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은 훈련 학습 어떤 추정된 f를 추정한 어떤 그 훈련된 학습기가 뜨겠죠. f 스타 1, f 스타 2 나올 겁니다. 이게 보통 f 스타 p 이렇게 점으로 쓰는 건 우리가 함수를 학습했다는 뜻으로 씁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회귀 분석을 이렇게 각각의 부트스트랩에서 돌렸다라고 하면은 f 스타 1x는 x 트랜스포즈 베타 헷 스타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자, 그다음에 뭐 트리를 피팅했다. 그러면은 여기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 데이터셋을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했을 때 이 영역을 영역에서 이렇게 분기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서 전체에서 불순도를 가장 낮추는 어떤 그 이렇게 분기와 어떤 영역 이런 거를 도출해가지고 f 스타 1 햇은 뭐 이렇게 f 스타 뭐 x는 뭐 sum m부터 n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cm 뭐 rm 이런 식으로 이렇게 cm rm이래요. cm 인디케이터 x가 rm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겁니다. 여기서 cm은 이 rm에 들어가는 영역의 그 훈련 세트의 y값들의 평균이고요. 자, 아무튼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으로 라지 빅의 학습기들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놓을 추정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배깅 추정량이라고 부를 건데 배깅 학습기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얘네들을 그냥 f 그냥 단순 평균 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최종적인 그 우리가 내놓을 f 햇 x예요. 간단하죠? 얘네들의 뭔가 새로운 UX가 들어왔어. UX가 들어왔으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각자 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측함 내놓은 다음에 각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f 햇 스타 1x 계산 이렇게 f 스타 bx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 내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UX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y햇을 내뱉는 방법입니다. y햇을 새로운 x를 b개 학습기에 다 집어넣고 그냥 평균을 내버렸습니다. 자, 회귀 문제면 이렇고요. 분류 문제면 그러면은 분류 문제라면은 사실 추정 대상은 뭐 이렇게 probability y는 1 기분, 이진 분류라면 x 기분 x 이런 거를 이렇게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포트 벡터 원실에서 배우겠지만 그 y가 1인 클래스랑 y가 0인 클래스를 이렇게 좌표평을 상에서 요 경계를 바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조건부 클래스를 추정하건 다음에 아니면은 분류 경계를 추정을 하건 아무튼 그 파이널 프로덕트로 분류 문제를 풀었다면은 그 분류 함수를 내뱉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각 기본 학습기에서 분류 함수를 내뱉었다고 해. 자, 분류 함수를 내뱉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건 뭐 분류 함수를 내뱉어. 그래서 뭐 c 스타 1x, c 스타 1, 그다음에 c 스타 2, 그다음에 c 스타 b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분류함수라는 거는 어떤 x 집어넣었을 때 클래스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애죠. 우리가 조건부 클래스 확률 추정했으면은 어떤 그 뭐야 컷오프 정해가지고 이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몇보다 크면은 클래스 몇으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하셨을 상태고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새로운 UX 들어왔을 때 자 그럼 또 이제 지금 이 배깅으로 분류하면서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UX 들어와가지고 다 비계 분류기에 다 넣어봐. 자 그러면은 클래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는 1번, 뭐 3번, 뭐 이런 2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라지비계에 그에 대해서 라지비계에 대해서 각각 뭐가 분류된 클래스가 하나 나오겠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거 다 하나하나 투표로 해가지고 가장 투표가 많았던 클래스를 최종적인 이 분류 클래스로 선출을 시키자. 이게 지금 배깅 학습기의 제안입니다. 배깅 학습기의 배깅 학습기의 제안이죠, 제안. 네. 자, 그래서 뭐 제안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배깅은 이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배깅 다음에 부스팅에서도 쓸 용어라 가지고 여기서의 용어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C 스타 B, 그다음에 F 스타 P 이런 식으로 각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하나하나,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 모을 때 이 모임의 대상이 되는 각각 학습기 있죠. 자,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의 학습기는 기본 학습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영어로는 베이스 러너인데요. 이게 기본 학습기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베이스가 뭔가 기본이라기보다 기초 학습기라고 두면 말하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보통의 배깅은 기초 학습기로 그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를 많이 쓰는데요. 자, 관련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왜 부트스트랩 쓰냐 아니면은 그다음에 기본 학습비로는 뭐가 좋을까 이 얘기를 지금 뒤에다 좀 담아봤습니다. 자, 조금 좀 줄여가지고 모든 요 아이디어가 한 번에 볼 수 있게 자 보죠. 오케이. 자, 부트스트랩을 그러면은 굳이 앙상블 할 때 이 F스타 P 만들 때 그냥 그 라지빅에 대해서 풀 데이터셋 다 쓰면 안 되나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구태여 부트스트랩을 썼냐? 왜냐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들은 겹치지 않는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깅으로 가장 의도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렇게 그 각각 학습기들의 F2 햇들의 얘네들의 상관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전체 양상불의 분산감수의 가장 키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학습기들끼리의 상관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묘책으로서 부트스트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겹치지 않은 샘플이 그러니까 겹치지 않은 샘플들이 있는 방식으로요. 자,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왜 고려했냐? 그러면은 학습기 간 상관성 감소를 최대한 꾀하기 위해라고 직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무난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학습기로는 뭘 쓸 거냐? 자, 원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뭐 틀이 관련된 얘기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뭐 이렇게 F 스타 P 피팅할 때 뭐 굳이 틀일 필요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 배깅은 범용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기본 학습기에 특정 방법론을 가정하지 않아요. 선형 모형, 최근자 비율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이 배깅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기본 학습기로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한 배깅을 보통 배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지도 치지 않은 원래 여러분들 지난 과목에서는 뭐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여러 이렇게 나무를 쫙쫙쫙 튀고 나면은 너무 오버피팅이 심해가지고 가지를 또 다시 쳐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안 쳐냅니다. 가지치지 않은 의사결정나무를 보통 베이스런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책에서 트리베깅이라는 말을 쓰면은 기본 학습기로 가지치지 않은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한 베깅 학습기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본 학습기로 가지조차 치지 않은 의사결정나무를 쓰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모티베이션 보고 기억나십니까? 자, 베깅의 기본 학습기는 베깅이 가장 베스트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기본 학습기들이 편향을 최대한 낮고 낮을수록 좋아요. 모든 기본 학습기들의 편향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각각의 기본 학습기들의 편향이 제로에 가까울수록 걔네들의 평균 내도 편향이 제로에 가깝겠죠. 자,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기본 학습기의 베리언스는 커도 괜찮습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어차피 편향을 줄이려면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에서 베리언스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 학습기로 들어갈 것으로 적합한 애들은 편향이 작고 베리언스가 큰 애들이기보다는 편향이 작고 베리언스가 큰 애들로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베깅의 가장 큰 기능이자 목적은 각 학습기별로 상관성이 적다는 전제하에서 분산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을 줄이는 것이 주요 기능이니까 기본 학습기로는 분산이 큰 게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분산이 큰 거는 오케이야. 편향이 최대한 작은 걸 들여보내면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부트스트랩으로 최대한 상관성 감소를 의도했으니까 베리언스는 촥촥촥 줄여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향은 낮추고 베리언스는 더 낮출 수 있게 한번 지금 음모를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으면 좋을까요? 잠깐만, 이 얘기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진 거 뭐가 있습니까? 편향이 작고 분산이 큰 애들. 자, 편향이 작고 그래서 트리로 이런 성질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최대한 키운 게 좋겠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편향을 키우는 걸 좀 각오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최대한 편향을 줄이고 최대한 분산을 키우기 위해서 가지치지 않은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기본 학습기는 어차피 비계가 계산되어야 되니까 각각의 기본 학습기는 계산 시간이 짧을수록 좋겠죠. 자, 계산 시간 얼마나 그 의사결정나무 가지치지 않은 의사결정나무 얼마나 근본 없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착착착착 이게 0향만 9향만 나눠가지고 이렇게 짝짝짝 나눠보면 되죠. 그래서 이 가지치지 않은 그 의사결정나무가 이 백인과 궁합이 좀 잘 맞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안 될까요? 베이스런으로 리니어 모델 안 될까요? 리니어 모델? 자, 사실 트루 트렌드가 리니어라면은 뭐 Y는 아시긴 할 건데 보통의 실제 데이터들은 리니어 트렌드 아니겠죠? 자, 그러면 리니어 트렌드로 피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리언스는 리니어 모델은 다른 거에 비해서 베리언스 낮죠. 하지만 진짜 트렌드에서 리니어는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어스 큰 녀석. 자, 베깅에서의 그러니까 베깅에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베깅의 주요 그 기능을 쫙쫙 잘 써먹을 수 있냐, 리니어 모델을 잘 써먹을 수 있냐, 그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베깅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본 학습기는 편향이 거의 0에 가깝고 분산은 커도 괜찮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학습기들끼리 좀 인디펜던트한 거. 학습기들끼리의 그 상관성 적은 거는 부트스트랩으로 좀 꽤 해보고, 그 다음에 편향이 작고 분산이 큰 거는, 그 다음에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건
가지치지 않은 의사결정 나무가 꽤 괜찮은 것 같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베이킹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 베이킹 방법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아웃 오브 백 오류입니다. 자, 베이킹 추정량에 한해서 별도의 검증 세트 없이 학습 성능을 계산하기보다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도 이것도 나름의 그 데이터셋 재사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정확한 추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 자, 어쨌건 자, 베깅 자, 다시 원래 데이터셋에서 D스타 1 봉어 추출 D스타 2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서 D스타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복원 추출을 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셋에서 대충 몇 퍼센트가 남는다고 했죠? 자, 보통은 36.8%의 레코드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레코드가 1100개라고 하면은 이 샘플 사이즈,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샘플 사이즈도 100이긴 합니다만 중복을 허락해서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통 한 62개 정도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백으로 한 63개 정도 있고, 여기 37개 정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한 63개 정도 있고, 유니가 그 서로 다른 그 레코드가 63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n수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 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 안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 서로 다른 레코드가 63개 정도 쓰이고, 자, 여기가 지금 백이라 가지고 백 바깥 아웃 오브 백에 지금 37개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자체가 트레이닝 셋이죠? 우리 지금 밸리데이션 셋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트레이닝 셋 얘기만 하고 있어요. 트레이닝 셋에서 부트스트랩 해가지고 지금 100개가 샘플 사이즈로 가면 63개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트스트랩 트레이닝 그 B번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 보통 63개 정도만 트레이닝에 쓰이고 37개 정도가 트레이닝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할 수 있죠? 이 D스타1 이렇게 F스타1 F스타2 이렇게 F스타 B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검증 세트 없이 좀 평가를 해보고자 해.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죠? 이 37개 가지고 얘 평가하면 되잖아. 왜죠? 자, F스타 B는 몇 개만 쓴 겁니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한 63개 정도만 유니크하게 다른 요 녀석을 이용해서 F스타 햇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F스타 햇 입장에서는 각 F스타 B의 입장에서는 37개는 쓰이지 않은 샘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쓰이지 않은 37개짜리 샘플을 가지고 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에러 이렇게 에러 1, 에러 2, 에러 이렇게 라집 1억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네를 한번 좀 평균 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 아웃 오브 백 에러입니다. 좌측에. 자, 그래서 아웃 오브 백 레코드로 그다음에 F 스타 햇 BX의 성능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에러 매저가 있다고 하면은 이를테면은 에러 매저가 y, a를 뭐 y 빼기 a 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에러, 자, 만약에 스퀘어드로 쓰라고 한다면은 yi 빼기 그 fi 스타 햇 fi 스타 b 햇 xi 이 에러를 어디서 재는 겁니까?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 없는 애들을 가지고 얘가 지금 아웃 오브 백 그 샘플들이죠. 아웃 오브 백 샘플들 가지고 f 햇 스타 b를 평가를 해요. 지울게요. f 스타 b를 평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백 레코드 수를 nb라고 하면은 그 어떤 성능은 그 성능 지표는 평균이 돼야 되겠죠? 평균 낸 게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아이고 이렇게 쓸게요. 이 녀석이 B번째 그 부트스트랩 B번째 기본 학습기에 대한 어떤 에러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녀석을 전체 라지빅에 대해서 평균을 냅니다.
자, 이거를 보통 우리는 아웃 오브 백 오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앙상블 기반 뭐 배깅, 특히 배깅이나 랜덤 포레스트에서 검증 오류, 학습 오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끔씩 아웃 오브 백 오류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배깅 업계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니까 좀 업계에 기웃기웃 거리려면은 알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테스트 오류랑 아웃 오브 백 오류를 한번 재봤습니다. 물론 아웃 오브 백 오류는 아시죠? 자, 각각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서는 그 독립적으로 잰 건데 그 사실 배깅 학습기라는 거는 모두를 합친 것이고 그러면은 그 모두를 평가하는 거랑 이게 각각을 아웃 오브 백으로 평가해서 합친 거랑 그래서 이 전체를 테스트 셋으로 잰 거랑 전체를 테스트 셋으로 평가한 거랑 각각을 아웃 오브 백으로 평가해서 그 에러를 평균 낸 거랑 전자랑 후자랑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역시 샘플 재사용의 그러니까 각각의 F hat B의 계산에는 샘플 재사용이 없지만 그 전체 학습기를 만들 땐 전체를 평균 내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테스트에 썼던 것들이 저긴 트레이닝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약간 샘플 재사용에 뉘앙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웃 오브 백으로 그 에러를 재면은 테스트 에러보다는 약간 좀 그 테스트 에러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그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곧 소개드릴 지금 트리 배깅도 마찬가지고 곧 소개드릴 랜덤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냥 아웃 오브 백 에러를 소개한 거는 사람들이 검증 세트 없고 배깅 쓸 때 아웃 오브 백 오류를 내뱉기도 한다.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배깅이라는 아이디어에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사실 별거 없습니다. 부트스트랩으로 데이터셋 몇 개 만들고 나서 각자 훈련시켜서 합치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깅 아이디어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는 그 배깅의 특수한 경우로서 랜덤 포레스트 알아보겠습니다.